런던의 한 슈퍼마켓은 저녁 시간이 되어 한층 더 분주해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장바구니를 들고 빠르게 움직이며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였다. 슈퍼마켓 안에는 신선한 과일, 채소, 정육 코너 등 다양한 섹션들이 잘 구분되어 있었고 그곳은 활기차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손흥민은 그곳에 있었다. 그는 최근에 끝난 축구 경기를 마친 후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러 온 참이었다. 편안한 운동복을 입고 축구장에서의 격렬한 움직임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평소보다 여유 있는 시간을 만끽하려 했다. 손흥민은 과일 코너에서 몇 가지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의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의 이름은 마가렛이었다. 마가렛 여사는 눈빛으로 고정된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촘촘히 짜인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고 정갈해 보였으며 슈퍼마켓 안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였다. 마가렛은 손흥민이 고르고 있던 채소 옆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자리를 잡고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지만 손흥민의 존재를 발견한 순간 갑자기 멈춰섰다. 손흥민은 여전히 채소를 고르며 신경 쓰지 않았고 마가렛은 그런 그를 향해 또렷하게 얼굴 표정을 바꾸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장을 보던 그녀가 이내 눈살을 찌푸리며 입술을 비틀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채소를 골랐다. 하지만 마가렛은 그 순간 손흥민에게 다가가며 불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당신 나라로 돌아가지 않죠?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컸고 슈퍼마켓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그 말을 듣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매장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원래는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던 공간이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고 사람들은 마가렛의 말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발언을 듣고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채소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발언은 단순한 불만이나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공격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신중하게 고민하며 잠시 시간을 가졌다. 마가렛은 그가 반응하지 않자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 같은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슈퍼마켓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돌아다닐 수 없게 만들고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고 그녀의 분노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숨을 내쉬며 머릿속으로 대답을 준비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화를 내거나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반응이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느꼈다. 몇몇 고객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마가렛을 바라봤고 일부는 그 말을 지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손흥민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그는 다시 한번 마가렛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증오나 분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표정은 차분하고 침착했다. 그의 눈빛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그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손흥민은 마가렛의 혐오적인 발언에 굴복하지 않고 이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이때 그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마가렛을 바라보다가 다시 물건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캐셔도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피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손흥민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 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마가렛에게 침착하게 대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그러나 그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라 믿었다. 손흥민은 마가렛의 말을 들은 후 그 순간의 충격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녀의 발언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는 그럴수록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깊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그녀에게 천천히 말을 걸었다. 저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너무 아프고 불쾌합니다. 저도 그냥 여기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그는 그녀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먼저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 어떤 분노도 담겨있지 않았다. 손흥민은 마가렛이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도록 기다렸다. 마가렛은 그의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말이 손흥민에게 미친 영향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데 익숙했지만 손흥민처럼 침착하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렛은 쉽게 자신의 입장을 바꿀 마음이 없어 보였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그냥 여기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녀는 여전히 강한 톤으로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지 못해요.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손흥민은 마가렛의 말을 다시 한번 들으며 그녀의 진심을 헤아리려고 했다. 그는 마가렛이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지,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는 마가렛이 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그가 과연 어떻게 그녀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며 조금 더 말을 이었다. 모든 변화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국 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의 말에는 단지 평화를 바라는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가렛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느끼는 불안감을 공감하고 그로 인해 생긴 오해를 풀 수 있기를 바랐다. 마가렛은 잠시 입을 다물고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만 손흥민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낀 듯한 기색도 엿보였다. 마가렛은 속으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민자들이 좋은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상황에 너무 지쳐요. 마가렛은 손흥민의 말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단한 벽이 느껴졌다. 손흥민은 그런 마가렛의 표정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 대화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마가렛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맞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다른 나라에서 왔더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인류로서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돕는다면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가렛이 분노와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가 했던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진지하게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 대화였다. 그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마가렛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다. 마가렛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손흥민의 말이 진지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는 것도 느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가렛은 손흥민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마가렛이 입을 열었다. 그동안 너무 좁은 시각에서만 세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럽고 조용했다. 손흥민은 마가렛의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이 작은 변화는 그가 이 대화를 통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마가렛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둘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주변은 여전히 바쁜 분위기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들 둘의 대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손흥민은 마가렛과의 대화를 마친 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마가렛의 말 속에는 깊은 불안과 고통이 깃들어 있었고 그는 그저 단순히 반박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았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마가렛을 이해하고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다. 그날 오후 손흥민은 한적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의 생각은 마가렛과의 대화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질문들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그녀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가렛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싶었다. 손흥민은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의 인생은 항상 도전의 연속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꿈을 향해 달려왔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그의 성공을 가져왔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그는 마가렛이 처한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마가렛은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세상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녀에게도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손흥민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의 마음은 불안하지만 동시에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마가렛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그녀가 가진 편견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야만 그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마가렛이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마가렛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그녀와의 만남을 약속했다. 마가렛은 처음에는 그의 연락에 조금 당황한 듯 보였지만 결국 그녀도 손흥민을 만나기로 했다. 손흥민은 마음속으로 조금 긴장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다. 이번에는 더 나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들은 한적한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마가렛은 여전히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손흥민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그는 마가렛에게 다가가자 그녀의 얼굴에 잠깐의 변화가 일었다. 마가렛은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잠시 멈춰섰다. 손흥민은 먼저 말을 걸었다. 마가렛, 오늘은 우리 조금 더 서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이 아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서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부드러웠다. 그는 마가렛이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번 대화에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다. 마가렛은 잠시 생각한 후 결국 손흥민의 제안을 수락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흥민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마가렛, 나는 네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해하려고 해. 사람들은 종종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쓰죠. 손흥민은 마가렛을 직접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마가렛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손흥민의 말을 듣고 나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마가렛, 네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우리를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손흥민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마가렛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를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는 그가 말하는 모든 단어에 진심을 담아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를 바랐다. 마가렛은 잠시 손흥민의 말을 들으며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말 속에는 정말로 그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조금씩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마가렛은 고개를 들고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가진 두려움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말처럼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나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히 변화의 흔적이 있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언제나 쉽지 않죠. 하지만 함께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둘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흥민은 마가렛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손흥민은 마가렛과의 대화 이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저 그런 관계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마가렛은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손흥민은 그녀와의 거리를 좁혀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손흥민은 다시 한번 마가렛에게 연락을 했다.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 이번에는 더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가렛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그녀에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 손흥민은 이제 그녀와의 관계에서만큼은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않기로 했다. 마가렛, 나랑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손흥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진지했다. 이번에는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서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 마가렛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다. 그녀는 손흥민의 메시지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다시 만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마가렛에게는 여전히 손흥민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도 손흥민의 진지함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저녁 한적한 공원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 저녁이 되자 손흥민은 정장 차림으로 공원에 도착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손흥민은 자신이 어떻게 그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기다렸다. 마가렛이 나타나자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마가렛, 반가워요. 손흥민은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마가렛은 잠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여전히 손흥민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다.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공원의 저녁 바람은 시원했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흥민은 마음속으로 이번 만남이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이번에는 더 이상 그녀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그동안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다. 마가렛,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이유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죠. 나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미뤄두지 말고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마가렛은 그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려는 거죠? 나는 그런 너무 적극적인 태도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마가렛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손흥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마가렛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마가렛에 대한 진심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경계심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기로 했다. 마가렛, 나는 네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나는 그저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손흥민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녀의 마음을 열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마가렛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많았기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러나 손흥민의 눈빛 속에서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이해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걸 알겠어요. 마가렛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게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점점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마가렛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그녀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결심을 했다. 마가렛,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는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손흥민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마가렛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손흥민은 그동안의 모든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가렛과의 관계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마가렛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손흥민은 마가렛과의 만남 이후 마음속에서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은 커졌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와의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매번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서 어딘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이 밀려왔다. 그는 마가렛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 너무 깊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이미 그녀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쏟아부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날 손흥민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마가렛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의 말들은 계속해서 그의 귀에 맴돌았다. 나도 점점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마치 얇은 얼음처럼 쉽게 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함을 불러일으켰다. 손흥민은 그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맞을까? 손흥민은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마가렛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가 손쉽게 그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동안 자신이 지나치게 그녀에게 기대를 걸었던 건 아닌지 고민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들고 마가렛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우리가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손흥민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는 마가렛과의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몇 분 후 마가렛의 답장이 왔다. 네, 알겠어요. 저녁 7시에 만나요. 손흥민은 자신의 결단을 확신하며 공원에서 마가렛을 기다렸다. 그는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금 더 편안해졌다. 이제 그는 마가렛에게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가 느끼는 불안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가 해왔던 모든 행동들이 그녀를 조금씩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손흥민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저녁이 되어 마가렛이 나타났다. 그녀는 손흥민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흥민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마가렛,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가렛은 잠시 손흥민을 바라본 후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끝에서부터 손흥민은 그녀의 긴장감과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앉았다. 손흥민은 마가렛에게 차를 한 잔 권하며 말을 꺼냈다. 마가렛, 나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더 이상 단지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이 조금 더 마음을 열어준다면 우리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가렛은 손흥민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동안 그녀는 너무 많은 상처와 불안을 안고 살아왔다. 손흥민의 진심 어린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열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흥민이 지금까지 보여준 진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너무 빨리 나에게 다가온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해요. 마가렛은 고백처럼 말했다. 그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그래서 더 이상 쉽게 믿을 수 없어요. 손흥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마가렛이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녀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가렛, 나도 알아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도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고 함께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손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마가렛은 손흥민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지만 손흥민의 진심과 결단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방어적인 태도로 살아왔지만 손흥민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는 조금씩 그 벽을 허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마가렛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나도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편안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마가렛과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기다림과 이해였다.